안녕하세요, 세레리입니다. 오늘은 파키포디움 중 덩이줄기와 뿌리 발달이 좋은 서큘런텀과 비스피노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키포디움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주로 자생하는 반면에 이 종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한력이 좋아서 자생지에서는 영하 10도까지 견딘다고 해요. 그렇지만 재배할 때는 겨울에 10도 이상에서 재배하는 게 안전하고요. 다른 파키포디움들은 줄기가 굵게 성장한 것이고요. 이 종들은 줄기와 뿌리가 궤근을 형성해서 이렇게 덩이줄기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키포디움 중에서 비교적 재배가 쉽고요. 굵게 자란 몸통과 아기자기한 꽃이 예쁘게 피는 종이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파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파키포디움들은 주로 수입할 때요, 뿌리가 없이 줄기만 들여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 내리기도 어렵고 재배하는데도 일반 초화보다는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오늘은 직구하여서 뿌리 내리기까지 과정과 용토 사용, 그리고 풍성한 수영을 만드는 성장 과정, 그리고 종별 특성 등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비스피노숨과 서큘런텀, 그리콘스는 생긴 모양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리콘스가 약간 잎이 길게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개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꽃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합니다. 비스피노숨은 사진에서처럼 종 모양의 아주 작은 귀여운 꽃이 피고요. 서큘런텀은 조금 더 꽃잎이 길고요. 화경도 2배 정도 크게 피는데요. 그리콘스는 서큘런텀과 비스피노숨의 중간 크기 화경이고요. 꽃 모양은 서큘런텀과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비스피노숨인데요. 봄에 꽃대가 가지끝마다 생겼는데 해에 이렇게 타서 꽃대가 모두 말라버렸어요. 보면 이렇게 여기에도 가지끝이 말랐죠? 꽃대가 마른 자리고요. 보시면 여기 이쪽에도 꽃대가 마른 자리가 있고요. 이파리가 약간 누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이 변했거나 분갈이를 하면 저렇게 누렇게 되다가 잎이 떨어지는데요. 요즘 제가 물을 줄였더니 저렇게 잎이 누렇게 되고 있습니다. 잎의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가 마른 이 가지에서는 가지가 분지하여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내년에는 풍성한 가지에서 꽃을 더 많이 필 것 같아요. 줄기를 보면 이렇게 만질만질한 부분이 있죠. 처음에 올 때는 모두 만질거렸고요. 지금은 성장을 하면서 줄기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채색은 좀 안 이뻐졌고요. 이 부분까지 흙에 묻혀 있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화분이 너무 깊은 화분이 필요해서 제가 조금 올려 심었습니다. 다른 비스피노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가지끝마다 꽃대가 생겼어요. 보면 이렇게 꽃대가 말라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꽃대가 말랐고요. 키포디움은 꽃대가 마른 자리에서 아마 가지가 분지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풍성해질 거고요. 딱 한 송이가 남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요. 그랬다가 이거는 꽃받침이고요. 꽃은 아쉽게도 피지 못했고요. 이렇게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제가 올해 파키포디움을 강강에 그대로 해에 노출시켰는데요. 다른 파키포디움은 대체로 잘 견디는 편이었는데요. 비스피노숨이나 서큘런텀은 3개 중에 2개가 이렇게 끝이 말랐어요. 그래서 차강을 하는 게 좋고요. 물론 개체별 차이가 있어서 어떤 개체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에 줄기가 3개에서 5개씩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지한 가지가 모두 자라면 내년에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서큘런텀인데요. 보시면 가지 끝이 마르지 않아서 깔끔하죠. 아주 이렇게요. 이렇게 가지 끝이 모두 깔끔합니다. 그리고 가시도 조금 더 기른데요. 이렇게 서큘런텀이라 긴 건 아니고요. 이것은 개체 차이예요. 그리고 아까 두 비스피노스는 야생이고요. 이 서큘런텀은 실생이라서 가시가 좀 더 보존된 편이고요. 찔리면 이렇게 찔리긴 하지만 장미가시처럼 날카롭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휘청이는 가시를 갖고 있고요. 잎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다른데요. 이 비스피노스는 잎이 넓고요. 큰 비스피노스는 잎이 약간 좁지요. 그래서 잎의 모양 가지고 두 종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개체별 특성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꽃으로 구분하시고요. 지금 이 비스피노스는 어느 정도 농원에서 뿌리를 내려서 온 아이고요. 이 비스피노스는 제가 직구해서 드린 아이인데요. 처음에 뿌리가 하나도 없었고요. 성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제가 구입했을 때 모습이고요. 뿌리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줄기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몸통도 반들반들하죠. 성장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들해져 있고요. 이때 제가 뿌리 내리려고 사용한 용토는 저곡토와 강모래를 60%에서 70% 이상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은 작년에 제가 분갈이 할 때 찍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비스피노스는 뿌리가 굵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락실리어스의 뿌리를 보여드렸죠. 그 뿌리는 실뿌리만 있지만 비스피노스는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자라고 있지요. 보시면 이 부분까지가 제가 수입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굵은 뿌리가 성장하다가 화분이 바닥에 닿아서 끝에가 성장을 하다 멈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들은 뿌리를 아주 굵게 내리기 때문에 재배하기에 좀 편한 종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작년 모습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줄기가 멋대로 자랐어요. 그래서 줄기를 이렇게 잘랐고요. 이 작은 아이도 줄기를 이렇게 자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줄기가 분지하여서 풍성해졌어요. 비스피노스의 수용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풍성하게 만들면 가지 끝마다 꽃이 피어요. 그럼 꽃의 수가 훨씬 많겠지요.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는 봄에 꽃이 지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해도 가지 끝마다 꽃대는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시면요. 꽃눈을 만드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봄에 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지치기를 하면 꽃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진 않고요. 저도 올해 꽃을 피우진 못했지만 꽃대는 가지끝마다 풍성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꼭 가을에 하지 마시고요. 이 종들의 수영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처럼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풍성하게 꽃병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줄기를 길게 밑으로 늘어뜨려서 풍성하게 줄기가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단정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저처럼 키우시고요. 멋스럽게 밑으로 늘어뜨리게 해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줄기를 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영상이 휙 지나가서 처음 뿌리 내릴 때의 방법을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처음 뿌리 내릴 때 용토는 강모래와 저곡토를 60%에서 70% 정도 사용하고요. 거기에 펄라이트와 다른 여러 가지를 섞고요. 그 여러 가지는 본인이 원하는 용토를 좀 더 섞으면 되겠지요. 용토에는 특별히 정해진 답은 없고요. 그리고 물을 줄 때는요. 처음에 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살짝 축여주는데요. 위에서 물을 줘도 되고요. 밑에서
살짝 저면을 해도 되는데요. 저면을 할 때 용토에 2분의 1 이상 스며들게 깊이 저면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저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살짝 저면하는 방법은 저면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뿌리가 아직 나지 않았을 때 너무 자주 저면을 하면 뿌리가 썩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저면을 하거나 위에서 물을 살짝 축여주면서 이 파키포디움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물을 주시면 되고요. 물을 흠뻑 주는 시기는 뿌리가 나고 나선데 사실 캐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해서 분리해서 캐보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은 그냥 너무 푹 주지 마시고 느긋이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반응이 빨라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물을 좀 더 많이 넉넉하게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종별로 좀 달라요. 뿌리를 빨리 내리는 종이 있고 느리게 내리는 종이 있는데요. 이 두 종들은 뿌리를 빨리 내리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면 물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스며들게 해줘도 금방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분갈이 할 때는 용토에 상토를 30% 정도 섞었는데요. 이것도 다른 종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줄기도 분질을 많이 해서 엄청 풍성해졌어요. 내년에는 꽃을 좀 더 많이 피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가지끝마다 수십 개의 꽃대가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너무 강강해 나서 태웠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관리를 잘해서 풍성하게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붉은 뿌리를 잘 생성하는 이 종은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